천간 중 첫 번째 만물이 시작되는 천간 간목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음양오행 해석을 시작으로 간목에 대한 설명을 이어 간목과 십천간의 관계와 월별 간목일간 순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중복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부분만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곧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천간은 하늘을 의미하며 나의 의식, 의지, 정신, 분위기, 느낌, 에너지의 기운으로 무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음과 양은 목화토금수 오행보다 상위의 개념이며 오행은 음과 양의 기운을 세분화한 것이기에 음양오행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공존의 상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음은 차갑고 어두움으로 음지, 밤, 달, 여성적이며 방향으로는 북쪽, 뒷면, 색상은 검고 차가운 계열을 말하며 양은 밝고 따뜻함으로 태양, 열기, 낮, 앞면, 남성적이며 방향으로는 남쪽, 색상은 밝고 따스한 계열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십천간에서 음간은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개수이며 오직 개수만이 음의 정수를 이어받아 음중의 음이 되며 양간은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로 오직 병화만이 양의 정수를 이어받아 양중의 양이 됩니다. 병화는 순양으로 만물이 피고 수렴되며 개수는 순음으로 만물이 태어나고 무성해집니다.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생겨나므로 천간, 신금이 병신합하여 수가 되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겨나므로 천간, 무토가 무게합하여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음과 양이 서로 구제하여 만물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상은 주역에서 나온 말로 태극은 음양을 낳고 음양은 사상을 낳는다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소음과 소양에 대한 음양의 오해가 있으므로 설명을 하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역의 효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에 아래의 효가 체가 되고 위의 효가 용이 됩니다. 소음은 초효가 양효, 상효가 음효이므로 체가 양이 되고 용이 음이 됩니다. 본질에 해당하는 체가 양이기에 소음은 양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소양은 초효가 음효고 상효가 양효이므로 체가 음이고 용이 양입니다. 본질에 해당하는 체가 음이기에 소양은 음에 해당합니다. 소양은 간목과 임목을 낳습니다. 소양은 양기가 풍부하지 않고 음기가 더 강하나 양기운이 드러나고 음기가 가라앉으므로 간목과 임목은 양목으로 드러내려는 반면에 음기가 지배적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음기가 더 강하여 겉보다 실제는 차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양을 어린아이에 비유합니다. 아이는 불안정한 음양의 존재로 성장 과정에서 어른의 지도가 필요하며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도덕을 배워야 합니다. 소양을 양체로 인도하려면 태양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태양은 소양, 태양, 소음, 태음 중 태양인 병정화, 화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양인 목은 태양인 화를 보아야 성장할 의지가 발동하게 되며 음기인 수를 끌어들여 성숙한 인격과 덕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소양이는 용이양이고 체가 음이므로 외형적이며 강직하고 인자한 성품과 희생정신이 강한 반면에 성격이 급해 경솔하여 실수가 많으므로 너무 서두르거나 덤벙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며 신경질적인 화를 조절하도록 노력을 해야 자신의 행동 이후에 들어올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이 불어나는 체질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유순한 편이며 심성이 모자르지 못하고 착한 어린아이와 같아 타인을 쉽게 믿어 손해와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안 좋은 경험들이 쌓이게 된다면 오히려
나이 들어 타인을 냉정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비장, 위장, 신장, 방광 기능이 약하므로 신장, 요통, 피부병, 부종, 신경통을 주의해야 합니다. 간목은 목화, 토금수, 오행에서 목에 해당하며 음양으로 나누자면 양에 속하며 방향은 동쪽, 계절은 초봄, 시간으로 아침이며 숫자로는 38, 맛으로 신맛, 색은 청색이며 인의예지 신오상에서는 인에 해당하며 사람의 나이로는 유년기 또는 소년기에 해당합니다. 물상적으로 영상에 나열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라며 한자의 의미를 이어 간목이 관장하는 신체 부위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강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목 글자의 어원은 갑옷갑자와 투구 주자로 갑옷, 투구에서 발원한 글자로 몸과 머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방패와 창을 들고 무장한 병사를 본뜬 글자이기도 합니다. 간목의 한자는 밭전자의 땅 한가운데 뿌리를 내린다 하여 가와 껍질을 뚫고 뿌리가 나오는 모습을 말하며 현침으로 난데없이 큰 목소리로 주변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삼명통해에서 갑은 한자로 오래 진이나 벼락 진자로 천등, 벼락, 떨다, 놀라다, 두려워하다, 성내다, 권위를 떨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합니다. 양기가 이제 막 싹이도다 동하는 형상으로 나무가 머리에 껍질을 둘러싼 채 무언가를 이고 있는 것이 갑의 형상이므로 사람의 머리 모양과 같게 보이며 처음, 시작, 창조, 창안, 기획, 구성 등 솟구침, 오르다, 기상, 놀라다, 권위 등을 나타냅니다. 또한 거북이 등딱지를 본뜬 글자이기도 합니다. 간목을 곡직이라 하며 구불곡자와 고들직자로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뜻의 시비곡직이나 앞뒤 가리지 않고 함부로 한다 뜻의 불문, 곡직과 같은 고사성어에 쓰입니다. 간목 에너지가 관장하는 신체 부위와 건강은 담낭, 즉 쓸개로 담낭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농축 저장했다가 소화가 필요할 때 십이지장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명리에서 간목을 담낭으로 보는 이유는 음식물이 체내로 들어오면 과감하게 담즙을 분비하여 소화를 하는 첫 단계의 시작을 의미하며 한의학 고전인 황제내경에서는 담낭을 중정치관이라 하여 고든 판단을 내리는 벼슬로 보았으며 나무가 위를 향해 곧게 뻗어나가듯 담낭은 결단력을 발휘해 용기 있게 일을 추진하는 정신적, 육체적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을목은 간을 뜻합니다. 간목 에너지가 건강하면 결단력이 있고 기백이 넘치나 간목 에너지가 문제가 생기면 쓸개즙 분비 이상 담석증, 이를 이어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간목은 십천간의 선두자로서 인체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상징하며 인체 내부에서 두뇌와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간목의 기운인 신경계를 관장합니다. 사주의 금기가 넘어왕하여 목기가 상하게 되면 극심한 편두통, 신경쇠약, 뇌신경, 공황장애, 척추 디스크, 관절염이 발생되며 골절상이나 교통사고, 낙상으로 인한 뼈 부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경금의 압박으로 인해 늘 긴장 상태에 놓인다면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해 간이 굳을 수 있습니다. 화왕사주가 수기가 전혀 없는 사오미 월생이라면 눈이 자주 충혈되고 건조해지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며 체내 진액이 말라 피부 건조증, 탈모, 고혈압이 발생되기 쉬우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어 욱하는 성질과 조울증,
불면증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수황사주의 해자초월생이라면 몸이 한습함으로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이나 냉증, 수족냉증, 간과 담의 기운이 약해 만성 피로와 몸이 잘 붓고 신장 방광 질환이 간 기능 저하와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먹다하여 토를 극하는 사주라면 신경성 위염, 위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발생됩니다. 간목의 특징은 만물이 생성하는 시작점으로 추진력이 있으며 나라는 자아가 생겨나므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강하므로 인정을 해주면 잘해줄 것입니다. 인의 지신에서 어질 인에 속하여 사랑, 자비, 측은지심이 있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 약자에게는 약하고 강자에게는 강한 성품을 가져 자신도 사랑하는 만큼 자기와 박애주의가 있어 사람들을 위한 쓰임이 있고 인정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에 간목이 있다면 장남, 장녀일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간목은 목극토를 함으로 개척 의지와 병화와 목표가 정해지면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강한 도전 정신과 승부욕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개척하는 것을 즐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는 능력이 있으며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창의적인 사고력에 있어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아이디어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 하겠습니다. 나무처럼 고듬으로 명예와 체면을 중시 여기며 개방적인 책임감이 강해 솔선수범을 잘합니다. 외곽내유형으로 골격이 뚜렷하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정이 깊고 한번 마음을 주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생동감이 있는 반면에 기분파 성향이 있어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며 돈을 잘 쓰기도 소비를 잘 하는 것도 간목입니다. 간목의 기운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강한 에너지로 주저없이 일을 시작하는 진취성과 승부욕이 뛰어납니다. 십천간의 선도자로서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 기질이 있으나 노련한 지도자라기보다는 패기와 열정으로 앞서는 젊은 지도자입니다. 타인의 간섭이나 참견을 싫어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융통성 부족과 개성이 너무 지나치면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 있어 타인과 잦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획력은 탁월해 시작은 잘하지만 마무리가 부족하므로 실패 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목은 휘어지나 간목은 곡직의 기운이므로 한번 부러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용도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사건, 문제 발생 시 자신의 상황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또한 간목 기운이며 사주천간에 목 기운이 있다면 끝까지 자기 주장, 자기 상황만을 지속적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려다 오히려 기만을 당해 손해를 자초하기 쉬우며 간목이 차갑게 변했다면 과거 이러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목은 규칙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경향이 강하며 억압이 강할수록 굽히지 않는 기운도 간목의 기운입니다. 이러한 기운이 긍정적인 기운으로 발휘가 될 수 있으나 반면에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주에 간목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수혜생을 받으므로 투자와 주변인들에게 지원도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은 토를 보아야 안정적인 조건에서 성장이 가능하므로 남명들은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은 여성을 선호할 것이며 여성들이 호감을 보일 만한 출중한 외모와 개성적인 자기만의 패션 감각과 의지하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으며
수기를 품고 있는 진토, 배우자를 좋아하니 배우자와 부친떡이 좋으나 진토에는 백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나 부친의 흉사가 따를 수 있어 호사다마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으므로 백호가 아니길 바랍니다. 나무는 토가 재성으로 옮겨 심으면 본인에게 안 좋으므로 대부분의 간목남명들은 배우자와 헤어지지 않는 것이 이로울 것이며 자신의 재물을 보관 관리하는 곳 또한 옮기는 것은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여명들은 사회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며 자신의 힘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큰 나무가 많은 생명에게 그늘과 쉼터를 제공하듯 인자하고 포용력이 넓으며 인간애로 베풀기를 좋아하며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정이 많고 따뜻한 성품입니다. 경쟁심도 있으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며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이성을 선호할 것입니다. 결혼 후 가족들을 살뜰히 챙기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하여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책임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경향이 있으므로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많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다 번아웃 될 수 있으니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으로 재충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감목의 직업적인 진로는 나무는 종이를 만들 수 있고 섬유의 원료가 되므로 출판, 제조, 언론, 홍보, 광고, 마케팅, 영업, 경영, 섬유, 포목, 의류, 제조, 건축, 임용,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맞으며 감목을 가공을 하면 건축용 목재로 쓸 수 있으므로 가구, 패션, 옷가게, 포목점 등을 말할 수 있고 타인에게 지시받거나 통제받는 것을 꺼림으로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분야인 법조인이나 의사, 학자, 개인사업이나 장사를 들 수 있으며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작가, 문필가, 학자, 예술가, IT 기획자, 교수, 교사, 강사, 방송, 문학, 예술을 들 수 있으며 감목을 불로 사용하게 되면 목가통령, 활인, 지명이 되므로 보건, 의료, 의약품, 의학, 교육자, 총무, 기획, 기술자, 종교인, 철학자 등에 해당합니다. 학업을 시속할 경우에는 문과가 유리합니다. 감목과 십천간의 관계를 본다면 감목이 감목을 보면 사조의 토가 많을 때나 정화가 감목을 필요로 할 때, 천간 임계수로 인해 침수되거나 부목이 될 때 감목 비견은 긍정적인 동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목 일간남명이 큰 그릇일 경우 기토정제를 보면 갑기 합으로 묶여 자신의 일에 대한 결과를 주관적으로 의식하게 되어 자기만족형이 되므로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없으나 이때 감목 비견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목의 을목을 보면 기본적으로 등락의 갑으로 을목 겁재 양이는 감목을 휘감아 올라타고 경금을 묶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생명력이 강하고 부드러운 을목의 도움을 받기도 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기토를 만날 때 을목이 기토를 적당히 제압해 줄 수 있으므로 을목 겁재양인의 지출은 있을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자기 평가를 하게 되므로 결실과 성과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을목양인은 경금평관 질사를 경합으로 막아주므로 남명인 간목일간에게 경금이 안 좋은 작용을 할 시 을목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며 반면에 좋은 작용을 할 시 을목이 경금평관을 묶어 버림으로 안 좋다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명일 경우 경금평관 배우자를 겁재 을목이 합하여 경금평관을 가져감으로 질이 안 좋은 남편이나 일에 괴로움이 있었다면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좋은 작용을 하는 남편이나 직장이라면 본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을목의 역할은 상황에 따라 좋게도 나쁘게도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목은 곡직, 을목은 곡선으로 을목이 있다면 자신의 주장을 할 때나 표현을 할 때 좀 더 부드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목이 병화를 보면 양지목이 되므로 간목은 병화를 사랑하나 양지목이 되려면 우선 환경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간목이 뿌리가 튼튼하고 수토가 있는 상태에서 병화를 보아 양지목이 된다면 집안의 마르대와 대들보로 쓸만한 제목, 목화통명으로 한 집안이나 한 나라를 떠받치는 인재를 뜻하는 동량 지제가 될 것입니다. 허나 여름생이 지지의 뿌리와 수기가 전혀 없다면 병화로 인해 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이디어나 재능이 있다 해도 능력 발휘가 할 수 없으며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기가 있는 토로 개명을 한다면 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목이 병화를 가리는 천간개수나 병화를 합하는 정간신금을 보면 문서, 진로 문제나 관제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간목이 정화를 반기는 때는 대운이나 사주 원국 환경이 가을이나 겨울 초봄이라면 정화는 간목을 관살의 흉작용에서 지키며 난방작용으로 좋고 목화통명, 활인지명이 될 수 있으나 여름의 정화는 간목을 태우는 안 좋은 작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간목이 무토를 보면 목극토, 극의 관계로 무토는 간목이 경신금에게 극을 당할 때 매금시켜줄 수 있으며 과한 임계수로 붙어 보호해주며 강한 정화의 기운을 설기시켜 간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간목은 황량한 무토, 땅을 개간하여 수로를 내어줌으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간목이 무토를 보면 격이 달라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간목이 기토를 보면 합의 관계로 양과 음의 유정에 이끌림으로 간목과 기토가 만나 토를 만들어내는 중정의 합으로 강인한 기운과 부드러운 기운이 합하여 신형이 두텁고 언행이 바르고 한결같으나 갑기합이 되면 토라는 기운을 생성하므로 토는 남명에게는 재성으로 연애하는 이성이 있다거나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추구하다 애정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거나 평소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으며 건강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주에 간목일간이 갑기합이 되어 있다면 간목이 수기를 포함한 옥토인 기토를 좋아하기는 하나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키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남명에게 기토는 정제로 시천간과 갑기합이 되면 자신이 무언가를 해놓고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자기만족에 기분 좋을 뿐이니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타인에 의해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각가가 자기가 생각할 때 완벽한 조각상을 만들었다 해도 사회적으로 평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기 만족에 그치게만 될 것입니다. 양일간은 천간에 제합을 합니다. 이는 자신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서 또 욕심이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육신으로 기토정제로 배우자에게 묶여 큰 일을 못할 수 있으나 이는 사주가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만 국한된 상태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간목일간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토 입장에서 간목은 정관이 되므로 합의되는 것을 반기나 그만큼 책임감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기운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며 갑기합을 막을 수 있는 글자는 을목이 막을 수 있으나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 금극목으로 간목을 치니 간목이 약하고 경금이 강하면 심각한 문제 발생으로 을목보다 못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감목이 뿌리가 있어야 경금에게 두들겨 맞아도 자신의 생애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여 용희신이 육이 유정해야 감목일간을 돕고 보호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화가 있어 경금을 재련하여 감목의 보호신이 되어줄 수 있다거나 병화가 있어 경금을 다룰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감목이 신금을 보면 천간신금은 병화와 합거되어 어둠의 들판에 감목 만남은 음지목이 되어버릴 수 있으나 감목의 잔가지를 쳐주어 수직 상승하게 도와줄 수도 병들면 금생수 약물 주사하여 시든 감목을 살려줄 수 있는 의사, 간호사, 비서,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감목이 약할 때 천간, 신금, 정관은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을목양인 겁재를 천간, 신금이 쳐주므로 재탈, 손재를 미리 막아줄 수 있으며 남명에게 천간, 신금은 정관으로 든든한 자식, 안정적인 직장이 되고 여명에게는 든든한 남편과 안정적인 직장으로 감목은 천간, 신금을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며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목이 천간임계수를 보면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있으니 감목은 지지에 계수를 포함한 진토, 축토를 반깁니다. 천간으로 뜬 임계수는 태양을 가려 감목을 쓴목으로 만드니 몇몇 사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목에게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뿌리가 없는 감목이 수다할 경우 수다 목본으로 둥둥 떠내려가거나 뿌리가 있다 해도 뿌리가 썩을 수 있습니다. 천간임수 편인을 보면 경금 편관 임수 편인으로 살인 상생시키나 임수 편인이 기운이 강하게 되면 식신병화를 도식시키므로 좋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정화상관으로 정인 합의되어 임수를 묶을 수는 있으나 생각지 못한 목비겁이 발생되므로 형제나 친구를 도와줄 일이 생긴다거나 재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출이 생기더라도 임수가 흉작용을 한다면 지출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간목이 천간개수를 보게 되면 천간개수 정인은 편재무토와 무게합하여 간목이 탐욕과 욕심에 물들지 않게 도와줄 수는 있으며 정화상관을 쳐주니 간목일간이 방종치 않게 도와주어 개수정인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는 있으나 간목일간이 양지목이 될 수 없게 병화식신을 가리게 되어 버리게 됩니다. 자식을 보호하려는 모성애가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자식을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수는 인성으로 수는 지지에 암장되어져야 간목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천간으로 드러나게 되면 태양을 가림으로 간목은 교육받을 생각을 안 하고 모친에게 기대어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으므로 모친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월별 간목일 간의 관계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음력 1, 2월, 양력으로는 2, 3월인 인묘월의 간목은 인목 간목은 여전히 한기가 남아있어 병화가 투간하고 개수가 지지에 암정하게 되면 부기를 누릴 수 있으나 없다면 평범한 사주가 됩니다. 묘월 간목은 이미 세상 밖으로 드러난 목으로 목의 기운이 강하니 어린아이처럼 제멋대로 성장을 합니다. 이때는 지도만으로는 부족하며 부정적인 성향을 억제해야 하므로 을경합, 금생수 수원의 역할로 경금을 필수적으로 써야 하며 개수로 양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임묘월의 간목은 월령이 로강지에 놓이므로 왕성한 목의 기운이 있으므로 정격이 될 수 없으며 사주에 경신금이 왕하고 정화가 없으면 고생스러운 삶을 살 수 있으며 아내와 자식을 극하게 될 것입니다. 지지에 금국까지 이루고 있다면 요절하거나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왕하고 화가 전혀 없다면 자기 한 몸 누울 곳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봄의 왕성한 목기운은 반드시 금으로 다듬어야 하므로 먼저 경금과 정화가 천간에 투간해야 하며 경금이 없고
정화만 투관하면 총명하고 문학자가 될 수 있으나 개수를 보게 된다면 정화를 상하게 하여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지의 목국을 이루고 있는데 경금이 있다면 매우 귀하고 경금이 없다면 남자는 호랍이 스님이 될 수 있으며 여자는 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금이 2개 투관되었다면 대부, 대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묘월의 간목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경금으로 제어를 해줘야 하며 다음에 정화를 쓰는 이유는 상처관리, 살성을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간목은 경금으로 유용하게 만들어지고 화와 함께 번성을 합니다. 경금은 정화에 의해 재련되어지는 것을 좋아하므로 과도한 재련은 피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경금은 간목을 쪼개고 정화를 끌어내는데 이는 나무와 불이 밝게 빛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목의 기운이 강하게 되면 경금을 써야 하며 경금의 기운이 강하다면 정화가 적합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화만 있고 경금이 없다면 목화의 문학성으로 재물을 불러오는 패턴으로 알려질 수 있으며 총명하고 우아한 기질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개수가 정화를 제하게 되면 인품이 좋고 정직하며 학자가 될 것이며 반대로 개수가 왕하여 목의 기운을 키우고 정화가 소멸이 되면 간교하고 교활하며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으며 말은 그럴듯하나 썩어 빠진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월간목의 핵심은 여전히 추운이 병화로 따뜻해야 하며 개수를 함께 써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병화가 없고 수기가 더해진다면 음기가 짙어 뿌리가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묘월의 간목은 핵심은 목의 기운이 너무 왕성하므로 경금을 써야 대들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음력 3월, 양력으로는 4월인 진월 간목은 진월은 목의 기운이 다하는 시기로 경금을 취하고 임수를 써야 합니다. 목이 노쇠해지므로 경금으로 다듬어 대들보로 만들고 기후가 조열해지므로 임수로 조를 해야 합니다. 임수와 경금이 모두 투관하면 과거급제할 것입니다. 정화임수가 정임합을 하면 정화가 경금을 극하는 것을 임수가 정화와 합함으로 대기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천간 병화가 2개가 뜨고 경금이 지지 안에 숨어 있다면 학문적이지 못하므로 부귀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주에 수가 없고 무토만 가득하며 지지에 토국을 이루었다면 타인의 도움으로 대부, 대기하고 아내와 자식은 유능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의 진월 간목은 토가 왕해지고 기후가 조열해지므로 수에 의지 못하면 목이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절인 사오미월 간목은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발달을 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성인은 더 이상 외부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간목이 성숙하여 노력과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경금과 개수를 연결해야 하며 토는 태양의 열기를 받아들이는데 여름의 토의 기운이 강할수록 사주가 더워집니다. 목은 토의 기운을 중화시키고 열기를 식히는 데 필요하며 개수는 열기를 조절해 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름생은 매우 편안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음력 4월, 양력으로 5월인 4월의 간목은 병화가 주도권을 쥐는 시기로 여름인 사오미의 시기에 나무는 화기로 인해 말라버림으로 개수를 먼저 사용하여 기후를 조절해야 하며 나무를 영광스럽게 한 뒤에 정화로 목의 기운을 설기해야 합니다. 경금이 장생을 하나 개수의 기운은 약한 때이므로 만약 경금이 개수를 생해준다면 조열로 인한 목이 말라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원인 경금이 있어야 나무는 살 수 있으므로 4월 간목 사주 천간에 개수 정화 경금이 있다면 사주가 천박하더라도
재능이 선발되어 인재가 될 것입니다. 금이장생을 하나 화토의 압박을 당함으로 반드시 경금이 있어야 비로소 4월 간목은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사중경금은 스스로 금생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주에 경금은 많고 간목이 적으면 오히려 병이 되어버릴 것이며 이때 임수가 있으면 조상의 음덕이나 부모의 그늘로 인해 이름을 날리고 시와 문정을 잘 지을 수는 있으나 마음만 눕고 실속이 없으며 병이 있어 일을 해도 성취가 어렵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경금과 두 개의 정화가 있다면 조금은 부귀할 수 있으나 금도 많고 화도 많으면 이 또한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4월 경금은 개수를 생하는 용도로 취하는 것이지 간목을 극제하기 위해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휴수되었기 때문에 금의 생조가 필요한 것인데 만약 경금이 너무 많아서 임수나 정화로 제화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이미 경금을 두어 물을 생하려던 본래의 좋은 뜻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왕국에 한 방울의 물도 없고 경금과 정화도 없으면서 한 무리의 병화와 무토만 가득하다면 이는 쓸모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름 석 달의 간목에게 개수는 필수입니다. 개수가 투출을 하지 않으면 비록 정화와 경금의 배합이 적절하더라도 부유함 속에서 작은 귀함을 취할 뿐 상격은 아니며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이슬 같아서 천연의 윤택함을 주니 자연스럽게 부귀해질 것입니다. 반면 임수는 강과 호수의 물이라 조의 용도로는 쓰일 수 있으나 겨우 작은 부만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수, 정화, 경금이 모두 없으면서 병화와 무토만 나란히 투출해 불은 치성해지고 땅은 메마르다면 향후 수대원으로 흐른다 한들 구제하기 어려우니 평생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월 간목의 핵심은 수가 확보되어 목이 생기를 얻은 후에 정화상관으로 발산하면 종명함과 귀함을 겸비한 상격 사주가 됩니다. 음력 5월, 양력으로는 6월생인 5월 간목의 목은 설기되어 허하고 대단히 조열해짐으로 개수를 먼저 쓰고 경금의 수원이 필요하며 다음으로 정화를 씁니다. 수기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정화를 써야 한다면 대운의 지지에 수기운으로 흐르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5월은 정화가 주도하는 구간으로 나무는 말라 있으므로 경금으로 개수를 생해 나무를 기르는 것을 중히 여김으로 이를 고사성어로 개경양투라 하며 5월 간목은 개경양투를 상격으로 삼습니다. 음력 6월, 양력으로는 7월인 미월 간목은 삼복더위에 한기가 생겨나고 정화가 퇴기하는 때이니 먼저 정화를 쓰고 나중에 경금을 쓰며 개수가 없어도 됩니다. 목기운이 왕하면 경금으로 제어해야 하고 대서 이후 금수의 세력이 있으므로 경금이 많으면 정화로 제어하여 목화통명을 이루니 상격이 됩니다. 미토는 목의 묘고지로 지지해서 해묘 목극을 만나면 경금을 먼저 써야 합니다. 만약 경금은 적고 정화가 많으면 칠사를 지나치게 제어하는 것이니 좋지 못하며 오직 경금 하나와 정화 하나가 서로 제약해야 격을 이룰 것입니다. 진술충미는 상하 반으로 나누어져야 하는데 대서인 양력 7월 23일에서 입추가 시작되기 전인 양력 8월 8일경의 시기를 기준으로 대서 전에는 개수가 없으면 귀함을 취할 수 없고 경금과 정화를 보더라도 2로의 작은 부에 불과합니다. 대서 이후에는 개수가 없고 경금과 정관만 보아도 귀함을 취할 수 있으니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수를 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미월 간목은 개수를 써서 나무가 무성할 때 경금과 정화를 써서 목화통명으로 귀함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는 겉모양의 격국일 뿐 궁극적으로 여름나무는 성질이 고초하므로 오직 간목을 생하고 간목이 왕성해지는 동방 모근에 가장 길하고 북방 수은이 그 다음으로 길합니다. 여름나무가 정화를 쓰면 간목의 설기가 너무 심해지므로 물을 만나 나무를 생하고 불을 제어해야 하니 정화를 쓸 때는 비록 북방 수은으로 흐르더라도 죽음에 이르지는 않지만 운이 화로 흐르는 것은 나무가 죄가 되니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금대운으로 흐르고 원국의 임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면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주에 쓸만한 수기운이 없더라도 수목대운을 기다리면 사주의 결함을 보충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가을로 향함으로 금수의 기운을 얻으니 사주에 경금이 왕하다면 정화를 써서 제어할 수 있고 목화통명이 되어 상격이 됩니다. 만약 경금이 약하고 정화가 양왕하다면 칠사를 지나치게 제어하는 것이니 이 또한 마땅치 않으므로 정화 경금이 서로 제약하여 격을 이루는 것만을 허락합니다. 만약 원국의 병정화가 왕하고 금수를 보지 못한다면 목화 상관이 염상격이나 종합격으로 변하니 국세가 한쪽으로 왕성하므로 왕성한 기세를 거스르는 것은 마땅치 않으며 이때 술을 보는 것은 한 잔의 물로 술의 분량에 땔감 불을 끄려는 것과 같아 도리어 그 불꽃을 격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대운에서 다시 물을 만나면 소화상전하여 도리어 요절하거나 가난하게 되니 염상격이 물을 보는 이치와 같습니다. 사주에 병정화가 가득한데 만약 수목에 뿌리가 있어 염상격으로 변할 수 없다면 이때는 토를 써서 화기를 설계해야 하니 이를 가마솥 밑에 장작을 빼는 법이라 합니다. 물로 극제하면 안 되며 세운과 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왕성한 불이 토를 얻으면 그 불꽃이 꺼진다는 것은 비단 목화상관격에만 국한되는 이치가 아닙니다. 종합격은 재성, 토운으로 흐르는 것을 가장 기뻐하니 이를 아이가 다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은 어지린을 주관하므로 자비로우나 여름의 목은 불이왕하여 마른 나무로 임계수의 배합이 없다면 마르게 됩니다. 하여 오미월의 간목의 목화 상관격은 총명하고 자선심이 많으나 보고 듣는 것이 많아 의심이 많으며 불평불만에 분노를 마음에 품은 어긋난 성정을 가지게 됩니다. 여명은 예외로 봅니다. 5월에는 기토가 록을 얻고 미월에는 기토가 당왕하니 재성이 본래 문호에 통하여 기운이 있으나 간목이 고초하여 재성을 감당하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사주에 금이 많으면 처음에는 부유하나 가난해지며 대운에서 돕지 않는다면 가난하지 않으면 유절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이 많더라도 정화가 있다면 제복하고 천간 임계수가 있다면 금기를 설기한다면 가난하다가 나중에 부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미월 간목이 진술충미를 만나 토가 많다면 대개 중재라 할 수 있으나 오직 미월은 기토가 당황하니 종을 쉽게 논할 수 없습니다. 미토는 목의 고지이며 간목의 뿌리가 미토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미월 간목은 종재격은 없으나 갑기합토의 화기격은 있습니다. 화기격은 반드시 진토를 보아야 진짜 화하는 촉매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투기나 질투는 안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화기격은 화기운이 왕성하게 흐르는 것을 기뻐하는데 갑기합토가 오미월생이면 화생토로 토가 왕성하니 대귀할 것입니다. 특히 미월은 기토가 왕할 때이므로 가장 유리합니다. 화합격은 개수를 아내로 삼고 정화를 자식으로 삼습니다.
만약 두 개의 기토가 간목과 합을 다투는 형국이라면 지지의 비겁을 용신으로 쓰거나 진토를 보아 간목을 용신으로 쓸 때는 임계수가 아내고 갑을목이 자식이 됩니다. 경금을 쓴다면 토가 아내, 금이 자식이고 정화를 쓴다면 목이 아내, 화가 자식이 됩니다. 남명은 용신을 아내로 보고 용신 자체를 자식으로 보며 여명은 용신을 생하는 원신을 남편으로 봅니다. 예법에서 관성을 남편, 재성을 아내로 고집한 것은 오류가 많습니다. 미토는 목고로 간목에 뿌리가 있으므로 종격이 되지 못해 제다신약으로 재물에 시달리고 아내에게 쩔쩔맬 수 있습니다. 임계수를 얻어 토를 적시고 목을 생한다면 기토정제를 지배할 수 있으나 물이 없다면 재물은 많아도 내 것이 아니니 빈곤합니다. 5월은 물이 없으면 안 될 것입니다. 수학의 계절인 신유술에 태어난 간목은 이미 성숙한 나무로 간목이 가을을 두려워하는 것은 간목의 뿌리가 물에 있는 것이며 살아남으려면 화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 경금과 정화로 잘 다듬어 제목으로 쓰게 됩니다. 정화만 있다면 식복은 있으나 경금만 있다면 깡패나 불량배가 됩니다. 음력 7월 양력으로 8월인 신월의 간목은 이미 다 자란 성숙한 나무이므로 창과 도끼를 만들 수 있으나 정화가 없다면 경금을 기물로 다듬을 수 없고 경금이 없다면 간목을 다듬을 수 없으므로 경금칠사를 쓰더라도 반드시 정화 상관의 배합이 있어야 재련하여 대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신월에는 경금이 록을 얻고 신금 지정간 임수가 장생하므로 편관살과 편인이 함께 기운을 잡고 있습니다. 경금이 투출했는데 정화의 제어가 없다면 간목을 쳐버릴 것이나 정화가 있다면 금목 모두 기물로 완성될 것입니다. 월령에서 살인상생을 이루고 대운이 금수로 흘러 용신이 힘을 얻으면 대부되기할 것입니다. 만약 경금은 투출했으나 정화가 없다면 포기할 뿐이니 주인은 마음을 너무 쓰고 고생이 많아 앉아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정화는 도출되었고 그 경금이 지지에 숨어 있다면 이 역시 학위를 얻고 작은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금이 많은데 정화가 전혀 없다면 장애나 만성질환을 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승려가 되면 재왕과 애군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지의 인묘진으로 간목일간이 강하고 전간에 경금 정화가 함께 투출하여 정화와 경금을 재련한다면 대기 할 것입니다. 병화도 쓸 수 있으나 병화는 신월의 병지에 놓이므로 정화만큼 못합니다. 화가 너무 많아 극제가 지나치다면 평범한 사람이 되니 이때는 인성수기로 살을 화해야 합니다. 만약 간목이 지지에 뿌리가 없이 신월절지에 태어났다면 이는 을목과 같으니 종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주의 경금이 왕한 상태에서 수다한 사주라면 목숨을 버리고 살을 따르는 기명종살격으로 논하기 어려우나 토가 많다면 토국수로 수를 제어해 인성을 파괴하므로 기명종살격이 성립합니다. 물론 100년 가까운 시대적 갭이 분명 존재하므로 현재 시대에서는 웬만해서는 종격을 대입할 필요는 없으나 비슷한 맥락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신월의 간목이 경금무기토가 왕한데 임계수가 없다면 정화로 경금을 제어하고 토를 생하면 상관생재격으로 거부가 됩니다. 만약 개수가 와서 정화를 극하면 병이 되므로 이때 무토가 개수를 막아준다면 귀함을 취할 수 있으나 격국이 순수하지 못해 탐욕으로 송사와 같은 재앙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신월간목은 정화가 가장 존귀하고 경금은 그 다음이나 빠져서는 안 되며 화가 수로로 막히면 금을 녹일 수 없으며 정화가 금을 녹일 때는 간목이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개수로 인해 정화가 꺼지고 임수가 정화와 합하여 가로막는다면 반드시 무토를 보아야 물을 제어하고 불을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목은 이미 성숙한 제목이므로 경금칠사를 꺼리지 않으나 정화상관이 반드시 천간에 있어야 격이 높아집니다. 천간에 정화 경금이 있고 일간에 뿌리가 튼튼하다면 무직이나 고위관직으로 대부대기하며 만약 수가 많다면 살인상생으로 흐르고 토가 많아 물을 막으면 상관 생재의 거부 사주가 될 것입니다. 음력 8월, 양력으로 9월인 6월 간목의 기운은 쇠하고 정관인 진금의 권력을 잡는 시기로 정화를 써서 금을 제어하고 병화로 조를 조절한 이후에 경금을 씁니다. 정화가 없으면 병화를 써야 하며 금을 재련하는 것은 정화의 힘이 강하고 조하는 것은 병화로도 족하니 각각의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만약 천간 경금이 있다면 정화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며 천간 신금이 있다면 병화와 병신 합하여 쓰임을 잃어버리기에 정화로 제어해야 합니다. 만약 비겁이 많거나 지지에 목극을 이루었다면 금으로 제어해야 하되 금을 다듬을 화가 있어야 하므로 경금은 그 다음으로 자리를 차지합니다. 천간 정화 경금의 배합과 병화 경금의 배합을 논해보자면 정화가 금을 재련하는 것은 병화보다 낫고 병화는 한기를 따스하게 해주는 조 역할을 하며 경금을 단련하니 부유함은 크고 귀함은 작을 것이며 만약 천간경금이 있는데 병정화가 없다면 선인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천간개수가 있다면 수국화로 용신인 병정화를 제어하게 되니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간목 입장에서는 왕한 금왕절에 금은 제어가 되어야 하며 용신인 화기운이 개수로 인해 화기가 상하지 않아야 부기상전사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지지에서 화국을 이루게 된다면 금인 관성을 지나치게 제어하게 되니 겉만 화려한 것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간목일간이 뿌리가 있어 재성을 감당할 그릇이 되고 천간 무기토로 화기를 설계시킨다면 상관 생재격으로 거부격이 될 것입니다. 6월은 금의 권력을 잡고 있는 때인데 지지가 금국을 이루고 천간 경금 칠사월까지 투출이 되면 나무가 파괴되므로 요절이나 장애를 입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단지 천간 경금 하나만 있고 지지에 금국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병정화에 재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금국까지 이룬다면 일간이 위험하며 병정화가 있어 금을 깬다 해도 이미 목의 기운은 속살의 기운인 6월에는 상했으므로 늙어 병치레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여기서 그 임계수운을 만나 병정화를 극하게 된다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지의 목극을 이루고 천간 비겁, 가불목이 가득하다면 6월에는 쓸모없는 마른 가지와 같으므로 도리어 경금을 우선으로 취해야 합니다. 가을의 속살지기의 기운을 역으로 사용하여 나무를 살리는 것입니다. 금이 권력을 잡고 있는 6월에 정화로 경금 칠사를 재련해 보자 해야 합니다. 경금은 정화가 있어야 쓰임을 갖출 수 있으므로 정화로 제어가 적절하니 귀해질 수 있는 격국이 될 것입니다. 6월 간목의 요점은 정관신금의 계절이므로 칼날을 다듬을 정화가 간목일간에게는 용신으로 천간 정화 경금이 있다면 가장 귀해질 수 있을 것이며 개수가 정화를 끄는 것을 가장 꺼릴 것입니다. 천간 비겁이 과다할 경우에는 정화가 아닌 경금을 먼저 써야 합니다. 음력 9월 양력으로는 10월인 수월 간목은 늦가을에 금에서 다가올 수의 한기를 대비 준비하는 월령으로 목은 시들고 정화로 한기를 조절해야 하며 임수의 윤택함을 돕는 기운이 필요합니다. 술토는 신유를 거치며 조해진 건조한 조토이므로 물을 보존해 목을 기를 수 없는 토입니다. 하여 무토재성이나 경금 칠설 중 무엇을 용신으로 쓰든 사주에
정화와 임계수가 반드시 배합이 되어야 합니다. 수를 보면 토가 윤택해지고 화를 보면 목이 드러나니 시든 목이 수화의 보좌를 얻은 후에 무토경금을 써야 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천간무토가 있다는 것은 재성을 용신으로 쓴다는 것이며 천간경금이 있다는 것은 지지신유의 통근함을 말합니다. 술월은 토인 재성이 왕하여 사령하는 때이므로 향시에 합격할 수 있고 여기에 경금까지 보아 제왕생관이 되면 대과에 급제하는 귀함을 얻습니다. 허나 재성 토기운을 쓰는데 비견 간목이 나타나 경쟁을 하면 반드시 경금 관살로 재성인 토기운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경신금이 없다면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며 대운마저 목기운으로 향한다면 빈곤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금 관살이나 병정화 식상을 쓰지 않고 오직 재성 토기운만을 쓴다면 지지가 토항하고 천간이 하나의 기운으로 맑아 체용이 모두 깨끗하니 부기장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제다신약이 아니라 천원일기로 일간의 힘이 조화로워 재성을 온전히 부릴 수 있는 특수격이 됩니다. 술토는 화의 묘지로 목이 많다고 병종화를 쓰면 화만 강해져 목이 바짝 말라버리니 상격이 될 수 없으며 목다할 경우 경금으로 목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추목은 금으로 다듬어야 이롭기 때문에 사계절에 간목이 경금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경금으로 단단한 토를 파헤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금은 수의 수원으로 살인상생을 이루어 목의 뿌리를 적셔주고 토에 기를 내어 수로로 토와 소통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간목 입장에서 금을 쓴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수를 얻기 위함이므로 토처 금자가 아니라 수처 목자로 수가 아내가 되고 목이 자식이 됩니다. 종격은 강한 세력을 따르므로 화생토의 원리에 의해 화처 토자, 화가 아내가 되고 토가 자식이 됩니다. 천간 병정화가 가득하고 지지까지 화국을 이룬 화왕사주에 임계수도 없다면 목은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추절은 춘절의 목화통명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추절의 목다 하면 숙살의 기운을 사용하여 목이 생기를 띠게 하나 이 역시 수가 필요하며 수 없이 화가 치성하게 되면 금을 녹여버림으로 가난하고 고독한 명이라 하겠습니다. 술월은 화가 강한 때가 아니나 지지의 인호수 화국을 취하면 생황해지기에 화기가 강해지므로 임계수 인성을 얻어 식상을 제어하고 인간을 보살펴야 귀격이 되므로 이때는 수가 용신이 되어 금생수 수생목으로 금처수자, 금이 안에 수가 자식이 됩니다. 술토지장간 본기 무토와 중기 정화가 천간에 토출하면 상관생재가 아주 맑게 성립합니다. 하나 수가 없어야 성격이 됩니다. 수가 있다면 인성과 식상, 재성이 싸우게 되므로 수가 없어야 합니다. 술월 간목의 요점은 조한 계절이므로 사주가 한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금과 임계수, 병정화의 조화를 이루어야 상격이 되며 만약 지지 화국으로 화왕하면 수로 구제하고 수 없이 화토로만 사주 구성이 되어 있다면 상관 생재격으로 불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력 10월, 양력으로 11월, 해월 간목은 해수가 가을의 기운을 이어받으니 가을과 같습니다. 천간에 정화와 경금 하나씩 있다면 귀함을 취할 수 있으며 해월은 임수가 왕하며 간목이 이제 막 생겨나는 시기이므로 천간 임수가 투출이 되면 목이 떠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로 임수를 제어하여 간목의 보리를 배양하고 정화를 보호하여 정화가 경금을 재련할 수 있게 해준다면 대부, 대귀명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정화 상관이 없고 경금 편관만 있다면 무토 편제로 편관을 키우는 격국이 됩니다. 해수는 경금 편관의 기운을 설계하므로
무토가 임수를 제어해주지 않으면 경금은 간목을 대들보로 만들 힘이 없으며, 즉 무토가 임수를 제어해 주어야 간목을 대들보로 만들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견 간목이 많아 무토를 깨뜨리면 평범한 사람이 될 것이며, 경금과 무토가 투출하면 경금은 목을 제어해 토를 보호하고 토는 수를 제어해 경금을 생안이 교대로 용신이 되므로 부귀하고 장수할 것입니다. 해월 간목 사주가 수왕하게 되면 무토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목을 생각한다기보다 오히려 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토로 임수를 제어해야 꺼리는 기운이 기쁜 기운으로 변하여 도리어 생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정화를 보게 된다면 목이 화를 향하는 격이 되므로 귀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월 간목은 화토로 식상생재가 되면 무관으로 크고 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월 간목의 요점은 임수가 왕하여 목이 뜨는 것을 막아야 하므로 경금을 위주로 삼고 정화로 보자 하되 수기를 제방할 무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음력 11월 양력으로는 12월 자월 한겨울의 간목은 생기가 안으로 숨고 세상은 온통 얼어붙은 시기입니다. 겨울나무는 경금을 쪼개어 정화로 불을 지펴야 제목으로 쓰임이 생기며, 해월에는 경금을 먼저 썼으나 자월에는 정화를 먼저 사용하여 목기를 인도한 이후에 병화로 원땅과 나무를 녹이는 병정화를 겸용하면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자월에는 개수가 사령하는 시기인데 천간개수가 있게 되면 경금의 기운을 설계시키고 정화를 제어하여 금과 화에게는 개수는 큰 병이 됩니다. 만약 천간개수가 토출되었다면 무기토로 구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주원국지지에 사화나 임목에 있다는 것은 지장간 안에 암장된 병화와 무토가 있으므로 귀하게 될 수 있고, 천간 병화가 토출되었다면 부기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의 목은 봄의 목과 다릅니다. 봄의 목은 양기가 조화로워 발육하는 때이므로 병정화를 보면 목화 통명으로 화를 쓸 때 그물거리나, 겨울 목은 시들고 나약하므로 경금과 정화를 쓰고 지장간의 병화와 무토가 암장되어 배합되는 것을 최고의 상격으로 삼습니다. 겨울나무는 수가 사령하고 차가운 기후이니 경금은 수를 생하고 나무를 얼림으로 정화에 보자 없으면 경금은 귀신이 되므로 자식이 많아도 불효 자식이 될 수 있으며, 정화를 쓰면 병화도 포함되므로 어진 자식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금, 정화, 병화, 무토를 떠나지 못하며 경금을 쓸 때는 정화가 보자하고 병화를 쓸 때는 무토가 보자해야 합니다. 임수의 거친 범람을 무기토가 막지 못한다면 평생 타향에서 떠돌며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월간목은 얼어붙은 가지와 같아 봄나무처럼 청할 수 없으므로 경금과 정화의 조화에 의지해야 하며, 정화 대신 병화만 있다면 보유할 수는 있으나 작은 귀함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월 간목의 요점은 동지의 극한의 계절이므로 정화를 먼저 쓰고 이어 경금과 병화로 세상을 따뜻하게 녹여야 합니다. 이때 개수가 천간에 뜨는 것을 가장 꺼리게 될 것입니다. 음력 12월 양력으로 1월인 축월 간목은 땅에 얼어붙어 새 생명을 키울 뜻이 전혀 없습니다. 경금을 먼저 사용하여 간목으로 정화를 끌어내야 목화통명이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한랭한 기운에 묶여 있으니 천간병화가 없어 해동이 안 된다면 목은 발생할 뜻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병화가 없는 상태에서 경금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대운이 동남방이나, 병화가 없는 상태에서 경금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대운이 동남방 목화로 흘러야만 발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간 경금 정화가 있다면 과거 급제가 확실하고
천간 경금이 투출하고 정화가 지장간에 암장하고 있다면 소부, 소기 할 것이며 천간 정화가 투출되어 있고 경금이 지장간에 암장하고 있다면 부기할 수 있으며 경금이 전혀 없다면 가난하고 정화가 전혀 없다면 선비로만 살게 될 것입니다. 경금으로 나무를 쪼개야 불꽃이 생기므로 경금과 정화는 서로 떨어질 수 없으며 경금으로 귀함을 취하고 정화로 부함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경금이 없더라도 사주의 정화가 천간에 겹겹이 투출되어 있다면 이 또한 부기하게 됩니다. 허나 이때는 반드시 비견 간목이 있어 정화를 도와주어야 스스로 재능과 덕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만약 비견이 없다면 평범한 서민에 불과하여 먹고 사는 수준으로만 그칠 것이며 지지에 정화의 근이 없고 물만 가득하다면 비견이 아무리 많아도 평범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금이 없으면 천간 신금으로 대신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천간 신금은 병화와 병신합을 하여 병화의 쓰임을 잃게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지에 오화가 있다 해도 축중예수가 오중정화를 상하게 하니 외롭고 가난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축월간목은 비록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정화가 없어서는 안 되나 없다면 그나마 병화로 보완할 수 있으나 경금이 없을 때 신금으로 간목을 다룰 수 없으며 병신합으로 병화를 묶어버리기에 대치할 수 없으므로 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여 축월 간목은 왕성한 경금과 정화를 갖추고 지지의 병화와 병화가 암장되어 있다면 부기를 겸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책에 이르기를 간목에 경금이 없으면 요절하거나 병치레를 면하기 어렵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축월 간목의 요점은 얼어있는 고목이므로 반드시 경금으로 나무를 쪼개어 불을 피워야 격국이 성립하며 경금이 없다면 상격이 전혀 되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겠습니다.